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 건립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병원이나 의원을 갈 때 반드시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 사용한 금액 역시 모두 환수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피해자를 생각하면 다행인 일인데요.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지원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녹취록까지 만들어 왔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밀쳐버리시더라고요. 이거는 안 그래도 힘든 사람 사지에 모르고 몰고 있는 것밖에 더 안 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간담회가 대구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남구청에서 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지자체 차원의 주택관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수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인정이 되면은 유예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정기적인 부분은 아예 없더라고요. 이달 초 대구에서는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잘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국민도 사람도 아닙니까? 어디 하나 들어주는 곳 없는 이 나라,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고인이 남긴 유서입니다. 하고자 하는 것에는 방법을 찾을 것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를 찾을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남구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비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근거는 남구회가 다음 달 발의할 예정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구청 살림도 어렵지만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긴급 생계비와 이사비 등 실질적인 이 재정 지원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분들의 피해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 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로 인정받은 사례는 325건, 이로 인해 36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지원이 절실하다고 조언합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참사라는 것에 대한 인지,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잘 주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피해자들도 좀 용기 내어서 자기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한 활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먼저 떠나보낸 후 우울증과 상실감에 빠지는 펫로스 증후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를 극복하면서 직업을 반려동물 치유 전문가로 변신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대구 최초의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견을 먼저 떠나보낸 후 평온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1년 동안 무력감에 빠지는 심각한 펫로스 증후군을 겪었던 현하나 씨. 의료학과 졸업 후 서울에서 홍보 마케팅 에이전트로 활동하다 대구로 내려와 노령의 반려견을 돌보려고 공부했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치유 전문가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아이가 아파서 거의 거동을 못할 때도 그렇고 제가 항상 24시간 붙어서 케어를 하다 보니 이 아이를 보내면서도 사실 힘들었고 투병하는 모습 보는 것도 힘들었었고, 그래서 마지막 보내고 나서 거의 1년 동안은 일을 그냥 완전히 손을 놓고
현재 반려동물 치유사와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스트 자격증까지 따서 20여 명의 수강생에게 교육도 하고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사람의 수명과 반려동물의 수명이 다르고 환경위기 등 위험 요인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피할 수 없는 상황. 반려동물 상실 이후 지나친 우울감과 상실감, 후회와 죄책감에 빠져들기보다 좋은 기억을 간직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너무 힘든 것만 생각하지 않고 차라리 좋았던 기억만 계속 생각하면서 뭔가를 극복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좋은 냄새 많이 맡으시고 산책 많이 하시고 좋은 것들 경험 많이 하시면 사람도 긍정적으로 바뀌거든요. 사람보다 후각이 발달한 반려동물의 특성을 감안해 평소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해 반려동물의 정서 안정과 건강을 관리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환경 오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중금속도 있고 한데 몸도 작고 연약한 아이들, 그러니까 사람 아이라고 사실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이 외부 환경적으로 얘네들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당연히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아직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갈수록 펫로스 증후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요즘,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대응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승문입니다. 달서구에는 광주광역시와 관련된 도로명이 있습니다. 바로 송현 1동에 있는 중흥로인데요. 네, 얼마 전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죠. 달서구에 있는 광주광역시의 흔적을 천혜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달서구에는 중흥로라는 도로명이 있습니다. 3일 병원 앞 사거리에서 앞산 순환도로까지 850m 이르는 왕복 2차로 도로가 중흥로입니다. 송현 1동에 있는 이 도로에 중흥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처음 듣는데 나는. 여기서 보고 댕겼어요. 이 동네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와서 보니까 도로명이 중흥로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세요? 중흥로라는 도로명의 유래를 알기 위해서는 1985년 새마을 지도자 중앙연수원 교육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송현 1동 새마을 분야의 남춘순 총무와 광주광역시 중흥 2동 새마을 분야회 주정희 회장이 교육 동기생으로 인연을 맺은 뒤 3년 만에 두 분야회의 자매 결연을 성사시켰습니다. 자매 결연 이후 공식적인 첫 교류가 양도시의 도로명을 서로 바꿔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강주에 가면 전남대학교 정문부터 희망유치원까지 그게 한 500m 정도 되는데 그 길을 달서구 송현동의 이름을 따서 송현로라고 부르자고 했죠. 대구도 마찬가지로 강주광역시 북구 중흥 2동에서 이름을 가져와 중흥로를 만들게 된 겁니다. 대구 송현 1동과 광주 중흥 2동 분야회의 자매 결연 이후 새마을회, 약사회, 이용사회, 초등학교까지 민간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지역을 방문하며 우정을 쌓아갔고 마침내 1989년 대구 달서구와 광주 북구의 도시간 자매 결연으로 매듭을 짓게 됐습니다. 새마을 단체나 청소년, 장애인, 공무원 등의 다양한 계층에서 친선 교류가 있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교류가 중단되었다가 2022년부터 영호남 장애인 친선 교류 대회와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를 다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중흥로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38년을 이어온 양지역의 우정이 달빛 동맹의 또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데 기대가 모아집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가족과 함께 여행이나 나들이 계획 중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는 가족을 주제로 하는 흥미로운 아마추어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한번 다녀와 보시면 어떨까요? 임세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할머니의 손맛이 듬뿍 들어간 보쌈을 맛있게 먹는 가족들. 초등학생의 손으로 그려진 세밀한 묘사는 절로 군침이 돌게 합니다.
온 가족이 기차를 타고 떠난 여행에서의 즐거운 한때를 담은 사진도 있습니다. 티셔츠에 새겨진 재치 있는 문구가 돋보입니다. 동탄 복합문화공간 아이비 라운지에서 열리고 있는 가족사랑 그림사진 공모전 전시회. 화성시 문화재단과 손잡고 지역 문화예술 후원 사업을 펼쳐온 반도문화재단이 공모전 개최를 통해 뽑은 우수작들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저희 재단은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의 사랑을 더 높일 수 있는 가족사랑 그림사진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신뢰, 사랑, 이해, 가족의 원동력을 삼을 수 있는 작품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총 490여 점의 응모작 가운데 엄선된 19점의 수상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표현 기교를 떠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엿보이는 진정성 어린 작품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잔잔한 감동과 웃음을 선사합니다. 다양한 가족의 가치가 반영된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가정의 달 의미를 함께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관람하기에 좋은 이색 전시회. 무료 관람가인 이번 전시회는 오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서울국제정원 박람회가 지난 16일 개막을 시작으로 뚝섬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제 행사로 규모를 확대하고 한강 일대 수변과 어우러진 76개의 다양한 정원 작품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김진중 기자가 어떤 볼거리들이 있는지 박람회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7호선) 자양역,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투어. 서울의 마스코트 해치가 시민들을 반깁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온 서울정원박람회가 국제행사로 규모를 확대해 돌아왔습니다. 약 6만 평에 달하는 뚝섬 한강공원은 박람회가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서울의 대표 공간인 한강을 중심으로 꽃과 수풀이 어우러진 정원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학생과 시민, 외국인이 가꾼 76개의 다양한 정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공간 속 웅장한 돌덩이 주변에 아기자기 피어오른 보랏빛 꽃들. 소음과 공해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연에 집중할 수 있는 도심 속 보석을 표현했습니다.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조각조각 모여 일궈낸 정원은 하나의 작품으로 다가옵니다. 한강 수변을 대정원으로 만들어 놓은 박람회 규모에 놀라고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움에 반하고 행사장 곳곳을 채운 정원 작품으로 가족과 연인 방문객들의 발길이 쉼없이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뭔가 유명한 이런 정원 조경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제 서울 대표 정원인 한강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되게 예쁘고 의미 있는 것 같고 각각 정원 둘러보면서 뭔가 의미를 파악해보는 그런 것들 좀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도 재밌는 것 같아요. 새로운 꽃들도 좀 많이 알게 되고 이름도 써 있어서 그런 걸 알게 돼서 좋고 또 다양한 정원들을 보니까 앞으로 내가 이런 정원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게 돼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야외 수영장이 있던 공간엔 다양한 꽃씨 모종과 정원 용품을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는 가든 센터를 조성했습니다. 행사장 곳곳엔 시민 체험 부스로 채워졌습니다. 꽃차 시음과 화분 가꾸기, 천연 염료 염색 체험 등 서울 시민 정원사들과 함께하는 힐링 코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크게 힐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또 우리 시민분들께서 좀 재밌게 체험하실 수 있도록 또 뭐 화분을 심는 거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꽃차를 심어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씨앗을 또 관찰하는 그런 이벤트들도 이제 준비했습니다. 또 이제 시간마다 이렇게 또 예약을 받아서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언제든지 오셔서 또 신청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원이 품고 있는 매력은 물론 시민들에게 쉼과 여유를 전할 서울국제정원박람회. 6만 평 뚝섬 한강공원은 박람회가 열리는 오는 10월 8일까지 시민들을 위한 대정원으로 변신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인천 강화군을 대표하는 쌀 품종이 일본에서 넘어온 고시히카리에서 우리가 개발한 나들미로 바뀔 전망입니다. 밥맛이 좋고 재배 환경도 강화도에 잘 맞기 때문인데요. 올해 일반 농가에 처음으로 보급됐는데 인천 학교 급식에도 활용될 걸로 보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모내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모내기 준비를 마친 논에 모판을 가득 실은 이양기가 들어섭니다. 이양기가 지나간 곳엔 자로잰 듯 모가 반드시 심어집니다. 강화군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재배되는 벼 품종은 예년과는 다릅니다. 지난해 강화군과 농촌진흥청이 함께 개발한 나들미입니다. 지난해에는 일부 농가에만 시범 재배해오던 이 나들미가 올해는 본격적으로 이 강화군 전체 일반 농가에도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나들미를 시범 재배한 농가의 반응은 좋습니다. 그동안 강화를 대표했던 품종은 일본 품종 고시히카리였습니다. 하지만 맛이 좋고 재배 환경도 지역에 잘 맞는 나들미가 강화의 대표 품종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같은 가격이면은 고시히카리부터 이제 나들미를 잡수시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첫때 밥을 했을 때 식감이나 이런 거에 좋으시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들어서 저도 올해 나들미로 본격 교체해서 나들미를 지금 심고 있습니다. 올해 강화군 전체 벼 재배 면적은 9,500여 헥타르. 이 가운데 나들미 재배 면적은 약 1,200헥타르로 13%에 육박합니다. 지난해보다 10배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강화군은 온 오프라인을 통해 인천 시민에게 나들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인천 지역 학교 급식에도 납품하게 됐습니다. 외래 품종을 국산 품종으로 전환도 해야 되고 또 강화군의 가장 이 기후와 토질에 맞는 그런 품종을 개발을 해서 그 로컬 푸드로서 인천 전체 그 시민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런 지역 품종을 좀 만들어내고자. 올해 나들미 예상 수확량은 최대 6,000톤. 이르면 추석 전에 수확해 시민들에게 공급할 걸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오늘부터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병원이나 의원을 갈 때 반드시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외국인 등록증처럼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여야 하며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거나 6개월 이내 재진, 그리고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지을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 사용한 금액 역시 모두 환수됩니다. 대구시가 오는 29일까지 시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 등에서 불법 튜닝 자동차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전조등 변경과 소음기 임의 변경, 스포일러 설치 등입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각종 단속에서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꺾는 등 고의로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렵게 한 행위도 적발할 예정입니다.
적발될 경우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구 지역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동부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대구의 취업자 수는 122만 7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9천 명 줄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와 숙박 음식업에서 1만 8천 명이 줄었고 제조업에서 2천 명이 감소했지만 전기, 운수, 통신 업종에서 6천 명, 건설업에서 2천 명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반면 실업자 수는 4천 명 줄어든 4만 1천 명으로 4개월 만에 5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달서구가 삼성 라이온즈몰의 모델로 활동 중인 반려견을 달서구 홍보견 달멍구로 위촉했습니다. 달멍구는 앞으로 달서구의 반려동물 정책과 프로그램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달성군 구지면이 푸른 달성 가꾸기 사업에 참여할 기간제 근로자 12명을 모집합니다. 풀베기와 잡초 제거에 참여할 근로자로 신청서는 오는 23일까지 구지면 지역개발팀으로 내면 됩니다. 다음 달까지 낙동강 승전기념관에서 어린이 동반 가정을 위한 특별 이벤트가 열립니다. 10세 미만 어린이를 동반한 방문객에게는 거북선 만들기 퍼즐 교구가 증정되고 다음 달에는 6.25 특별 사진전이 열립니다. 취업을 원하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취업 상담 서비스인 굿잡 버스가 오는 23일 동아백화점 쇼핑점에서 운영됩니다. 이번 행사는 9개 기업이 참여하며 총 27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병원을 갈 때 신분증을 꼭 들고 가야 하는데요. 이 신분증 없이도 진료는 볼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안전한 진료와 튼튼한 건강보험을 위한 일이니까요. 오늘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